안녕하세요. 구회 모의고사 공시법을 담당하고 있는 강철희 교수입니다. 얼마 안 남아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실 텐데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그 부분만 여러분이 그 남은 기간 잘 정리하시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기간 잘 정리하시고요. 그럼 이제 모의고사 하나씩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적법 먼저 1번 문제 가볼게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이렇게 나오면 다 읽을 필요 없고요. 그냥 지적법 이렇게 생각하겠죠. 지적공보의 보존, 보관 방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건 단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된 지적공보는 제외된다. 그래서 이제 지적공보의 보관 방법, 이제 우리 지적소고에다가 이제 보관하는 그런 조건들이 나오죠. 자, 볼게요. 지적소고는 지적 사무실과 옆에 연접해서 우리 설치하게 돼 있죠. 이거는 이제 맞는 거고요. 자, 우리 지적 도면은 지번 부여 지역별로 도면 번호 순서에 보관해야 돼. 지적도는 각 장별로 한 장씩 돼 있으니까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할 것은 그 토지대장이나 공유지역명부 이런 것들은 100장 단위로 우리 바인드에 보관하지만 이렇게 도면은 각 장별로 보호대에 보관한다는 거. 그게 차이점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 지적 소개에는 이제 온도, 습도 이런 것들 조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보관 상자는 벽으로부터 이렇게 15cm 이렇게 떨어져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높이는 그 이제 지하에서 이렇게 깔판 위에 이렇게 10cm 이상 높이는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치 숫자들이 나와서 여러분 조금 헷갈릴 텐데 여기서 하나 제가 팁을 주면 높이 이렇게 써 있죠. 이 자를 여러분이 거꾸로 바꾸면 몇 cm죠? 그래서 10. 그 높이를 이렇게 10cm 이상 이렇게 위에 올려놓게 되어 있다. 이런 게 이제 보시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요 4번 있죠. 아까 봤던 카드로 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10장 단위가 아니고 몇 장이라고 했죠? 그죠? 100장이죠. 100장. 그래서 100장 단위로 바인드에 넣어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이렇게 요 대장들은 100장 단위로 바인드에 보관하는데 이렇게 도면은 각 장별로 그 보관한다. 그 바꿔서 나오면 또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4번이 이게 틀린 겁니다. 그리고 5번은 자, 천재지변을 피하기 때는 또는입니다. 또는 시도지사 승인 받으면 해당 청사 밖으로 우리 지적 공부를 반출할 수 있죠. 우리 나중에 이제 우리 시도지사 승인 받는 거 제가 마지막 주에 보면 이제 반지추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지적 공부 반출, 지번 변경, 축척 변경 그때만 시도지사 승인 받는다. 그래서 그 1번 정답은 이렇게 4번이 1번은 정답이 되게 돼 있고요. 자, 2번 문제 가볼까요? 자, 지적법상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공통적으로 등록된 사항을 모두 고르시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지적 공부를 두고 그렇게 공통적 등록 사항이 뭔지 그게 시험에 지금 자주 등장하거든요. 우선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공통적으로 등록이 돼 있죠, 그죠? 그럼 이제 그 지번은 기억은 그대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지목과 축척이 있었죠. 우리 지목은 토지대장에는 무슨 명칭으로, 그죠? 정식 명칭으로 등록이 돼 있었고요. 자, 우리 도면에는 어떻게 돼 있죠? 한 글자를 등록하는 것을 부호로 등록돼서 24가지 중에서 우리 차장, 천원 이렇게 제가 암기하는데 주차장, 공장, 하천, 유원지 요 4가지만 차문자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첫 글자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요 지목은 토지 대장에도 있고 지적도 있습니다. 축척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도면에는 축척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토지 대장에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축척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목도장, tuk조당 이렇게 암기하는데 그래서 요 지번과 지목과 축척은 다 토지 대장과 도면의 지적도에 다 공통적으로 등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소유자라든지 고유번호라든지 면적 이런 것은 토지 대장에는 있죠. 그죠? 그런데 어디에는 없냐면 도면에는 이런 게 없죠. 그죠? 도면에는 한 필지마다 소유자를 다 적을 수 없고 그다음에 고유번호 19자리 숫자인데 고유번호 19자리 그 지적도 한 필지마다 19자리 쓸 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도면에 그 지목도 한 글자를 밖에 못 쓰잖아요. 정식 명칭을 다 못 써서 칸이 작아서 그죠. 그리고 우리 면적은 토지 대장이와 임야 대장에만 있지 요 지적도에 이런 데는 면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암기시킬 때는 요 도면에는 고소한 면이 없다 이렇게 암기죠. 고유번호나 소유자나 면적 이런 게 등록돼 있지가 않습니다. 토지 대장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지번과 지목 축척이 공통적으로 돼 있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이 됩니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등록된 사항 자주 시험에 등장하니까 요즘 그걸 잘 기억을 좀 해 두시고요. 자, 3번을 가볼게요. 지적법상 우리 잡종지 있었죠. 그죠? 우리 잡종지가 굉장히 많죠. 그죠? 그 잡종지로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당,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흙 파고 돌 캐는 것을 허가된 토지는 제외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영속성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적으로 돌 캐고 흙 파는 것은 잡종지지만 이렇게 원상 회복이 나오면은 그 잡종지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고. 자, 잡종지인 거. 우리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이거 다 뭐죠? 잡종지죠. 그죠? 그리고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 폐차장 이것도 다 뭐죠? 잡종지죠. 근데 디귿에 보세요. 일반 공중에 우일하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놀고 먹는 것이죠. 우일하게 적합한 종합시설 같은 야영장. 여러분 주의할 것이에요. 이 야영장이 몇 년 전까지는 잡종지였다가 이렇게 지목이 바뀌어가면서 이게 유원지로 빠져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야영장은 잡종지가 아니라 유원지고요. 자, 산림 및 원예 이렇게 나오죠. 그럼 뒤에 끝자 따면 된다고 그랬죠. 야죠. 그죠? 그 산림 및 원야를 위한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이런 것들은 지목이 임야지 잡종지가 아니고. 근데 공항 항만시설 이것도 뭐죠? 잡종지죠. 잡종지. 그리고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이런 게 뭐 있었어요? 그죠? 사적지 있었잖아요. 사적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 잡종지로만 나열된 것은 기역과 니은과 미음인 이렇게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잡종지도 인 것 아닌 거 이렇게 독립적으로 문제를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잡종지 부분도 여러분이 좀 망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놓치지 마시고요. 그 확인을 꼭 해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4번 문제 가볼까요? 자, 지적 공부에 이제 복구 및 복구 절차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물어봤네요. 자, 우리 지적 공부가 이제 멸실되면 지적 소개에 보관된 거 그거 다시 만드는 걸 복구를 하겠잖아요. 자, 지적 소관청이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는 해당 소유자에게 지적 공부 복구 신청하도록 통지하는 게 아니죠. 소관청이 어떻게 하는 거죠? 직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관청이 이제 직권하는 게 대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번 변경. 지번 배율이 불규칙해서 그 지번 변경하고 요 지적 공부 복구는 소유자들의 신청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요 소관청이 직권으로 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자, 2번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는 멸실 훼손 당시의 지적 공부와 가장 부합된다로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서 표시 사항을 복구하는데 그래서 표시 사항이 이제 복구 자료 밑에 보시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소유자 부분, 대장의 소유자 부분은 중요하니까 딱 두 가지 자료만 가지고 소유자 부분은 복구 자료 쓸 수 있죠. 이미 등기된 토지는 뭘 가지고죠? 그죠? 등기부죠, 등기부. 근데 미등기된 토지는 법원의 판결서. 예.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옳은 걸 찾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3번에요. 지적공부 복구할 때 표시사항의 복구 자료가 많이 있는데 지적공부 등본 이건 복구 잘 쓸 수 있는데 측량의뢰서 무슨 계획서 자 이런 것들은 결과물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복구 자료 쓸 수가 없습니다. 결과물 가지고 복구 자료 쓰죠. 그래서 측량 결과도나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런 것들은 결과물이니까 복구 자료 쓸 수 있지만 이렇게 측량 이렇게 의뢰서나 계획서 이런 것들은 결과물이 아니니까 복구 자료 쓸 수 없다. 예, 이 판결서도 이제 복구 자료 쓸 수가 있죠. 4번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 자료 중 토지대장과 임야대장과 공유지 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가지고는 참 어렵죠 이거. 자, 복구 자료 도가 아니라 서면이죠 서면. 그죠? 그래서 대장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는 복구 자료 조사 서면을 만들고 도면이 있죠 도면. 지적 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가지고는 뭘 만들까요? 그렇죠. 복구 자료 조사 도를 만들죠 도면. 그래서 서면 가지고 대장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가지고는 서면을 만들고 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가지고는 복구 자료 도면을 만들게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5번이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 전부 일부가 멸실된다면 승인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복구하죠? 지체 없이. 제가 이제 우리 승인 나오는 것은 뒤에 마지막 좀 보겠지만 반지축 이렇게 암기거든요. 우리 지적공부를 반은 반출할 때. 자, 지는 지번 변경할 때. 그러니까 축은 축척 변경.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 할 때만 시도지사 승인 받는 거지. 지적법상 다른 때는 승인 받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복구할 때는 승인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3번에 그 4번의 정답은 이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5번은 뭐 극상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네. 지금 반지축. 제가 반출, 지번 변경, 축적 변경. 이때 시도이사 승인을 받는다.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5번 문제는 극상 문제니까 그냥 여러분이 넘어가 버리고요. 자, 6번 문제 가 볼게요. 자, 우리 지적법상 우리가 등록 전환할 때 임야 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의 면적과 새로 측량해서 나온 면적 차이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느냐, 허용 범위 루트로 돼서 알 필요는 없어요. 허용 범위 이내에 따라서 등록시키는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암기할 때 초권 이동되는데, 자,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소관청이 어떻게 정정하죠? 그래서 직권으로 정정해서 이제 등록 전환 면적을 하죠. 근데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이 등록 전환 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문제에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옳은 것인가는 그 2번에 보시면 이 등록 전환 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을 한다. 그래서 한번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아직 안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독립된 면적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직권 정정이라는 게 나와야 되죠. 소관청이, 그죠? 그거 다르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6번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7번 가볼게요. 자, 지목 중에서 우리가 도로로 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은 독립된 문제로 나올 수 있죠. 도로인 것 아닌 것. 첫 번째,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에서 보행이나 차량이 다니는 것, 차도 인도 당연히 도로겠고, 이번에 도로법상에 개설된 토지도 당연히 도로고, 이 휴게소를 줘야 되죠. 이 휴게소가 고속도로 안에 있는 휴게소냐 국도나 지방도로에 있는 휴게소에 따라서 지목이 다르죠. 고속도로 안에 있는 휴게소는 기능을 도로 기능하잖아요. 왜? 고속도로 가도 휴게소가 없으면 화장실이나 음식 못 만드니까. 그래서 고속도로 안에 있는 휴게소는 지목이 뭐예요? 도로입니다. 근데 국도나 지방도로 안에 있는 휴게소는 그것들은 대지죠. 대지. 그게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필지장에 진입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당연히 도로인데, 근데 5번에 보고요. 자동차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 가지고, 이건 주차하는 거니까 이건 무슨 용지일까요? 그렇죠. 주차장 용지죠. 도로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이 이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8번 문제 가볼게요. 자, 우리 지적법상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에서 토지 이동 신청의 특례가 있잖아요. 그 사업 시행자만 하게 되는데 그 가로에 들어갈 사항으로서 옳은 거 물어봤죠. 자, 첫 번째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 농어촌 정비 사업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들은 그 사업이 이제 오래 걸리니까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신고해 달라고 의무를 부과하죠. 누구한테 신고해 달라고요? 그렇죠. 토지 이동이니까 지적 소관청한테 신고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신고된 지역은 이 사업이 마칠 때까지는 사업 시행자 외의자들은 토지 이동을 신청하지 못하게 돼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토지 이동이 필요할 때는 그 사업 시행자에게 우리 토지 이동은 다 누구한테 가서 신청해요? 그래요. 지적 소관청에 가서 신청하게 돼 있죠. 그죠? 구청에 가서. 그래서 그 첫 번째 기업과 니은은 둘 다 지적 소관청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8번은 정답이 되고요. 자, 9번입니다. 9번. 자, 9번은 우리가 위원회가 그 중앙지적위원회 있고 지방지적위원회 있죠. 지적측량 적부심사할 때. 그래서 지방지적위원회 기능은 딱 하나고 우리 중앙지적위원회 기능은 많죠. 그죠? 한 5가지 정도 되죠. 제가 이제 우리 암기할 때 계를 연구, 양성, 징계, 재심사하는 것은 중앙지적위원회 기능인데 그 정책 개발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리고 기술 연구, 기술자 양성, 기술자 징계, 적부에 대한 재심사는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보시면 이 기술자를 양성하는 건 이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하는 거고요. 자, 측량 기술의 연구도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요. 정책 개발도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요. 자, 기술자의 업무 정지 및 징계에 관한 사항도 중앙지적위원회 다 하죠. 그죠?
근데 자, 우리 지적 측량에 대한 적부 심사를 처음 청구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죠? 지방이죠, 지방. 중앙 지적에 하는 것은 우리가 재심사를 중앙 지적에 하는 거죠. 처음에 적부 심사 청구는 지방 지적위원회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9번은 5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우리 10번도 역시 극상 문제니까 여러분이 그냥 넘어가겠고요. 자, 11번 문제 가볼게요. 우리 축척 변경할 때 이 토지 이동이 발생하는 시기가 있죠, 그죠? 자, 우리 축척 변경은 토지 이동은 무슨 언제 토지 이동이 있는 거 보죠? 자, 우리 확정 공고일에, 그죠? 청산급 지급 징수가 다 마치면 지체 없이 축척 변경 확정 공고하고 이 확정 공고일에 뭐가 있는 것으로, 그렇죠,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죠? 자, 우리가요, 우리 토지 이동이 발생한 시기는 원칙적으로는 대부분 지적공부에 정리한 때, 등록한 때 토지 이동이 있죠. 근데 예외가 대표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요 축척 변경이고요. 요 지역은 등록한 때 아니라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을 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 토지 이동이 발생하는 시기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때가 아니라 공사가 준공된 때죠, 그죠? 그때만 예외적으로 우리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죠. 그래서 이렇게 축척 변경에서는 토지 이동이 발생하는 시기는 축척 변경 청산금, 축척 변경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12번 문제. 자, 우리 지적 기준점에 세 가지가 있잖아요.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있는데, 자, 요거의 성과가 나오면 열람 등본 발급을 누구한테 할 것이냐? 자, 우선 우리 지적 삼각 보조점과 그 다음에 이 도근점은 다 누구한테만 가서 하죠? 그렇죠. 관리도 지적 소관청이 가지고 있고 열람 발급도 다 지적 소관청이 합니다. 근데 요 삼각점만 다르죠. 요 삼각점의 관리는 시도지사 가지고 있지만 열람은 시도지사한테 할 수 있고 누구한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적 소관청이 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 좀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그 전산 지적 공부, 그걸 이제 정보 처리 시스템이죠. 그것도 열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부동산 종합 공부 있죠. 그것도 열람 발급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파일로 되기 때문에 지적 소관청이나 읍면 동사무소 가서 열람하는 게 아니죠. 자, 열람할 수 있지 시도의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요 지적 삼각점만 열람이 시도지사한테 포함이 된다는 것, 요걸 조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지적 삼각점의 열람과 등본 발급 신청은 이렇게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법을 이제 12문제 나누는데, 지적법은 대부분 이제 등기법처럼 작게 어렵진 않고 대부분 조금만 암기하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맞출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꼭 공부할 때는 이 지적법에서 점수를 조금 달라고 하는, 공간정보 구청이면 그냥 지적법을 생각을 했잖아요. 그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등기법입니다. 등기법. 자, 13번이죠.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순차적으로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자, 채권자 병이 채무자 을을 대위해서 이전 등기로 갈 때 옳은 설명이 뭐냐 이렇게 보였죠. 이 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기 신청이죠. 자, 거기서 두 가지를 잘 기억합니다. 우선 이 채권자 대위 등기 신청할 때는 우리 신청으로 가는 사람은 누가 가는 거죠? 그렇죠. 채권자가 대신 가니까 이 사람이 신청으로 가죠. 그렇지만 이제 등기부상 명의는 누구 명으로 등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채무자 명으로. 그래서 채무자가 권리자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좀 들어갈 것이냐? 우리가 등기소에서 등기를 다 마치면 새로운 권리자들한테 뭘 만들어줘요? 그렇죠.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통지해 주는데, 이 등기필 정보는 권리자들이 신청으로 갔을 때만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채권자 대위 신청은 권리자가 채무자 을인데 이 사람이 안 가고 채권자 병이 갔기 때문에 이 채권자 대위 신청으로 들어갈 때는 이 등기필 정보는 작성해 주지 않고요. 작성 통지해 주지 않고, 다만 채권자 채무자한테 영수증 성격인 언제 등기가 마쳤다는 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채권자나 채무자한테 보내게 돼 있죠.
그래서 요 채권자 대의 신청이 나오면 두 가지 꼭 기억합니다. 신청인은 채권자고 권리자는 채무자가 된다. 그리고 등기소에서 등기를 마쳤을 때는 요 채권자 채무자한테는 등기 완료 통지서만 보내는 거지 요 등기필 정보는 작성해서 통지해 주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옳은 거 찾죠. 그럼 기억 보세요. 대의 신청에서 등기 마치면 등기하는 의뢰에게 아까 등기필 정보를 통지해 주지? 그렇죠. 않는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근데 니은에 대의 신청에 따라서 등기를 마치면 등기하는 채권자 채무자에게 등기 완료됐다는 통지서 보낸다고 그랬죠? 그럼 니은은 맞는 거고요. 그리고 저 보세요. 대의 신청할 때 의무자가 을이 아니죠. 의무자는 갑이 되겠죠. 이전에 깨고. 그리고 권리자가 병이 아니고 뭐라고 있어요? 권리자가 을이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갑이 의무자고 대의 신청할 때 을이 권리자니까 자, 이것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을은 우리 대의에서 신청할 때는 그 사람이 대의할 수 있다는 대의 권한 증명서면을 첨부 정보로 첨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니은과 니을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옳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네, 자 우리 14번도 우리 극상 문제니까 여러분 넘어가고요. 자 15번 문제를 가볼게요. 자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지금 우리 등기법은 이렇게 전체적인 혼합 문제가 몇 문제씩 나오죠. 그래서 등기법은 어느 하나만 이렇게 특정해 가지고 여러분 해가지고 지금 문제를 풀면 좋은 점수를 맞을 수는 없어요. 전체적인 흐름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장 흐름 알고 하나씩 보면 됩니다.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되죠. 우리가 미등기된 부동산이 포괄 유증이냐 특정 유증에 따라서 보존등기 할 수 있는 경우 있고 못 넣는 게 있죠. 우리 포괄 유증은 상속하기 때문에 미등기된 부동산을 포괄 유증을 받은 자들은 직접 보존등기가 가능하죠. 그럼 포괄 유증의 반대가 누구죠? 특정 유증이죠. 그죠? 그럼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들은 직접 보존등기 할 수가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상속인 앞으로 보존등기 한 다음에 이전등기 하게 돼 있죠. 근데 이건 지금 포괄 유증이죠. 포괄 유증은 유언 집행자가 상속인 명으로 보존등기를 거쳐서 이전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막바로 무슨 등기 하죠? 보존등기입니다. 이게 특정 유증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1번 기억 지문은 틀린 거고요. 자, 니은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 을이 수용이죠. 수용에 의해서 보상을 지급해서 을명으로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할 때는 자 우리 수용은 성질이 원칙이 깨끗한 권력이 넘겨주기 때문에 상속과 지역권 등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등기들은 등기 아니면 어떻게 말소하죠? 직권 말소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수용일 개시 후에 갑이 그 병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건 매매로 넘어간 것은 수용일 이후에 행해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말소하죠? 그렇죠. 직권으로 말소를 하죠. 자, 니은은 맞는 거고요. 자, 디귿.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갑을이 가장 매매 이게 통정 허위 표시죠. 그럼 그건 무효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효로 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게 된 후 선의 병합해 저당권이 설정되더라도 무효니까 갑과 을은 공동으로 가서 무슨 명의 회복으로? 그렇죠. 진짜 주인이 자기 명의를 이전 등기 방법으로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진정 명의 회복으로 얼마든지 이전 등기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요 디귿도 맞는 지문입니다. 자, 니을입니다.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됨에 따라서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게 돼서 우리 신탁등기를 말소할 때 우리 신탁등기나 신탁등기 말소는 어떻게 가야 되죠? 그렇죠. 동시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소할 때는 신탁된 권리의 이전 등기를 맞춰준 후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동시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등기는 따로 뒤에 가는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대의 신청할 때 위탁자나 수탁자가 수익자가 우리 수탁자를 대의 신청할 때는 나중에 가는 거니까 그때만 동시에 갈 필요가 없지. 이렇게 신탁등기나 신탁등기 말소는 동시에 가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니까 요 니은과 디귿이 옳은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16번 가볼게요. 자, 소유권 등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건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돼 있죠.
자, 우리 미등기된 부동산이 전전양도 있을 때 최후 양수인함 소유권 보존 이게 뭐죠? 모두 생략특기 중간생략특기죠. 그것들은 뭐에만 부합하면? 그렇죠. 실질적 법률 관계에 부합하면 유효죠, 유효. 그래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건 맞는 거네요. 틀린 걸 찾는 건데. 자, 니은. 등기한이 미등기된 부동산에 과세관청의 촉탁에 따라서 체납 처분이나 압류 등기할 때 직권으로 보존인께 주는 것이 아니죠. 직권으로 보존인께 주는 것은 누구로부터 촉탁이 들어야 돼요? 법원입니다. 법원. 그래서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과세관청의 촉탁으로 들어왔을 때는 직권 보존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디귿.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 받지 않는 특정 유증을 받은 자로서 아직 이전 등기를 받지 않았다. 자, 여러분. 우리 특정 유증은 등기해야 소유자가 되죠. 근데 아직 이전 등기 받지 않았으니까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소유자가 아닌 사람들은 진적 진정명의 회복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겠죠. 진짜 주인이 자기 소유권에 의해서 청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돼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 틀린 것은 그리고 니은 하나만 틀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좀 보시기로 하고요. 자, 17번에 자, 우리 권리자, 의무자 이렇게 나오죠. 우리 권리자는 그 등기부에 기록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득을 보는 사람이 권리자고 등기부상을 판단하는 거죠. 등기한이. 의무자는 등기부에 기록됨으로써 그 권리를 상실하거나 손해보는 사람이 의무자에서 요즘은 시험에 이렇게 갑을병에서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슬쩍 이렇게 그려가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자, 보세요. 1번. 자, 기억입니다. 갑에서 을에서 병 앞으로 선처적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넘어왔죠.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전이 행해졌는데 자, 을 등기가 원인 무효인데 자, 갑이 을 먼저 말소를 구하면 안 되잖아요. 병부터 말소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병을 상대로 병 등기를 말소 판결을 봐서 가서 등기로 갈 때 자, 병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사라지는 사람이 뭐가 되고 등기 의무자가 되고 자, 등기부상 새로 줘야 됩니다. 새로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이죠, 을. 그래서 을이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을이 권리자가 된다. 기억은 맞는 거죠. 그죠? 자, 니은입니다. 니은. 자, 갑소유에 자, 등기된 토지에 을 명의의 근저당권을 을이 병에게 근저당권을 이전하죠. 그러면 을을 양도인이다 그러죠. 자, 병을 뭐라고 그래요? 양수인이죠. 그럼 우리 근저당권 이전 등기 할 때는 양수인이 뭐가 되죠? 등기? 그렇죠. 권리자가 되겠고 양도인이 뭐가 되죠?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그럼 역시 의무자는 누구예요? 그렇죠. 을이죠. 을. 그죠? 양도인입니다. 이것도 맞네요. 자, 근데 디귿 보세요. 채무자 갑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행해졌죠. 그죠? 갑에서 을 앞으로 이렇게 이전 등기가 행해졌는데 자, 갑의 채권자 병이 나타나서 요 이전 등기가 매매가 원인 무효이므로 사행일이므로 그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이전 등기가 말소되면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말소되니까 을이 뭐가 되는 거죠? 등기 의무자 되어 있고 새로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갑. 갑이 뭐가 될까요? 그렇죠. 권리자가 돼서 등기로 가겠죠. 그러면 판결에 따른 등기 권리자는 병이 아니라 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갑이 권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등기부를 이렇게 여러분이 그려놓고 그 권리를 상실하는 사람이 의무자고 그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권리자다. 그리고 등기부만 보고 권리자 의무자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정답은 17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8번. 네. 18번 문제도 가볼까요? 네, 극산 문제네요. 자, 18번도 그냥 넘어가 버리고요. 자, 19번 문제 가보죠. 권리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자, 우리 등기하는
소유권자의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소유자들의 성명, 주소 이런 게 바뀐 거죠. 그러면 대장에 나와 있는 성명, 주소도 바꿔달라고 우리 대장소관청에 그 사실을 뭐 해야 되죠? 알려줘야 되죠. 근데 우리가 등기소에서 등기를 마쳤더라도 대장소관청에서 알려주지 못하는 등기가 있죠. 제가 가시 이렇게 나오죠.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은 아직 소유자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건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유권자들의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성명 주소 바뀌면 대장에 있는 성명 주소도 바뀌게 되니까 알려주게 되어 있고요. 자, 2번. 자, 등기부의 갑구의 등기사항 중 권리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는 공유죠, 공유. 공유일 때는 뭘 꼭 기억해야 돼요? 그죠? 공유 지분을 기록하죠. 그죠? 근데 등기할 권리가 합의. 우리 합의일 때는 합의 지분은 기록되지 않고 합의인 뜻 A, B, C 합의 이렇게 써 있죠. 그 합의인 뜻만 적게 돼 있고요. 이것도 이제 맞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자, 우리 승소한 이제 3번을 여러분 조금 주의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뭐냐면 가처분이 있었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요. 갑이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된 거 우리 샀는데 잔금을 치렀는데 등기를 안 해주면 이전 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서 법원에 가서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하면 법원이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해달라고 촉탁을 하죠. 그래서 2월 달에 이렇게 가처분이 촉탁이 돼 있다가 가처분이 있어도 얼마든지 제3자가 사갈 수 있잖아요. 그 제3자가 나중에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5월 달에 이렇게 병이 사갔다가 나중에 가처분권자가 소송을 걸었으니까 이전 등기 이행해서 그러면 이행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서 가지고 우리 자기 앞으로 이렇게 이전 등기로 갔을 때 자, 우리 결론입니다. 자, 가처분보다 후에 행해진 등기죠. 후에 행해진 등기는 이 가처분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가처분 채권자가 어떻게 가서 말소시키죠? 그렇죠. 단독 신청을 통해서 요 등기를 말소하게 돼 있죠. 근데 해당, 이걸 당이라는 표현인데 요즘은 해당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 해당 가처분 등기는 이제 재판이 끝났으니까 있을 필요가 없죠. 요걸 등기관이 어떻게 말소하죠? 그렇죠. 요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처분도 후에 행해진 거는 가처분권자가 어떻게 가서 말소? 단독 신청. 그리고 해당 가처분 등기는 어떻게 말소? 그렇죠. 우리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직권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번이죠. 승소한 가처분권자가 그 판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갔을 때, 그죠? 해당 당이라는 표현을 쓰죠. 가처분 등기의 말소 등기는 우리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이거. 이거는 등기관이 어떻게 말소한다고요? 그렇죠.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게 3번이 틀린 거네요. 자, 4번 볼게요. 등기부의 표지부의 등기사항인 표시번호가 있죠. 표시번호는 갑구을구에는 등기사항이 아니죠. 근데 거꾸로 여러분 우리가요 순위번호가 있죠. 그죠? 접수번호가 있죠. 이 거꾸로 순위번호와 접수번호는 우리가 동순별조번호인데 같은 구의 권리사항과는 순위번호 가지고 순위가 결정되고 다른 구는 접수번호이기 때문에 이 순위번호와 접수번호는 어디에만 있어요? 또 갑구을구에만 있지 표제부에는 필수적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또 그래서 이렇게 표시번호는 표지부만 있지 갑구을구에는 필수적 등기사항이 아니고 근데 거꾸로 순위번호와 접수번호는 갑구을구에서만 등기사항이지 표지부에는 접수번호와 순위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 자 19번에 5번 의무자가 우리 등기는 공동으로 가서 말소해야 되는데 소지 불명으로 공동으로 가서 말소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찾아가서 우리 재판을 부탁하면 법원이 공시 최고한 다음에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제거시킨다는 무슨 판결이 나오죠? 그래서 재권 판결이 나오면 이거 권리를 제거시킨다 해서 재권 판결 나오면 단독으로 가서 말소할 수 있죠. 우리 단독으로 가서 말소하는 대표 선수들이 있죠.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의 말소. 사망이나 법인의 해산되면 소멸한다는 특약의 말소 등기나 이렇게 소재 불명이죠. 이렇게 세 가지 요것들은 나중에 제가 뭐 혼사 불명 이렇게 암기도 하겠었는데 요것은 단독으로 가서 말소한다. 요거를 직권으로 말소시키는 사유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것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9번은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20번 볼게요.
자, 부동산 등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자, 우리 대지권이 등기가 있었죠. 우리 대지권 등기는 일동 건물 표지부 하단과 전유 건물 표지부 하단에 나온 내용이 다르죠. 자, 우리 일동 건물, 이 101동 건물 전체적 하단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뭐의 표시? 그렇죠. 이 땅의 토지의 표시가 등기되어 있고, 여러분 사는 게 전유 건물 있었죠. 501호 표지부죠. 전유 건물 표지 하단에는 이 대지권에 관한 표시로서 그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이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지금 일동 건물의 표지부죠. 이때는 대지권이 표시되는 게 아니라 그 대지권의 목적인 뭐의 표시? 그렇죠. 토지의 표시가 등기가 돼 있죠. 그 아파트가 깔고 있는 땅의 소지의 지번 지목 면적, 그죠? 요 대지권 표시는 전유 건물 표지부에 있는 내용이들이죠. 그래서 이것들 속지 마시고요. 이게 틀린 것은 1번이 틀렸네요. 자, 2번은 뭐냐면 우리 구분 건물에 이렇게 대지권이 변경이 될 수 있죠. 더 늘어날 수 있죠. 그죠? 그때는 건물 주인들이 전체가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사람들이 다른 건물 소유자들을 대의해서 이 대지권의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번은요. 우리 존재하지 않는 건물은 우리가 멸실 등기를 없애죠. 그때는 언제부터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 등기된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체 없이 하죠. 한 달 내가 아니라. 그래서 지체 없이 멸실 등기를 신청하게 돼 있고, 4번 같은 지번 위에 한 개의 건물이 있을 때 건물 등기부에 이제 표지부에는 건물 번호를 기록할 필요는 없고요. 자, 1번 5번 지문도 여러분 꼭 기억합니다. 우리가 등기법에 대지권 등기 말고 요거는 아파트 땅이다, 즉 대지권이 존재하는 땅이다, 이거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라고 그러죠. 그 대지권에 있다는 뜻, 대뜻 이렇게 연결했는데 요거는 꼭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제가 뭐 토했지 죽을래 이렇게 암기하는데요. 이건 토지 등기부, 아파트 토지 등기부에 있는 것이고요. 요거는 해당구 있죠. 해당구라는 것은 이제 갑구나 을구에 있다는 거죠.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지부에 적히는 게 아니고요. 자, 이거는 등기소에서 직권하는 거지. 우리가 뭐 신청이다, 관공서다, 촉탁이다 이러면 안 되고요. 그 요거는 이제 주등기 형식으로 해주죠. 그래서 이거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해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기록은 많이 나오는 게 여기 두 가지예요. 해당구에 한다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표지부다 이러면 안 되고, 이걸 직권으로 등기하니 하는 등기인데 이걸 관공서나 촉탁이나 우리가 신청을 통해서 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5번에 등기하니 대지권 등기를 마치면 이게 뭐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직권. 이걸 이제 촉탁이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부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어떻게 기억해요? 그래서 직권으로 적는 겁니다. 이걸 이제 촉탁이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건, 그래서 대지권이 있다는 뜻 이렇게 나오면 이 두 가지, 이거는 직권이 이제 촉탁이 아니다, 이거는 해당구지 표지부가 아니다. 그래서 20번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21번 가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의신청이죠. 이의신청. 자,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르셔야 돼 있죠. 자, 우리 이의신청은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의신청을 법원에 들어왔을 때 법원이 판단해 봤더니 사건이 굉장히 복잡해서 늦게, 자, 우리 나중에 이의신청이 이겨가지고 등기를 실행하다 보니까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면 순위를 확보하지 못하니까 그 순위만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한테 가등기나 이유가 있다는 뜻의 부기 등기를 명령할 수가 있죠. 이게 틀린 것처럼 이건 옳은 거네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결정하기 전이라는 겁니다. 결정한 후에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자, 우리 이의신청은 우리가 그 당부당은 처분시를 규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 가지고 가서는 이의신청할 수가 없죠. 이의신청은 없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기간 제한이 없다,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을 할 수 없다, 구두로 할 수 없다, 이렇게, 그죠? 이걸 맞는, 틀린 거고요. 자, 등기관이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우리 이의신청은 집행이 정지되지 않을까?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다 수리해 주죠. 그죠? 그래서 요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위만으로도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가등기나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 등기를 명할 수가 있었죠. 자, 리을.
자, 이들 주셔야 됩니다. 이 신청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할 지방법원에 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죠. 이 신청은 관할 지방법이지만 등기관한테 한 번 더 판단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신청서는 어디다가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등기소에 제출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시효자 들은 거, 등기소 시효자 있죠? 이 신청서 시효자 들어있죠? 그래서 올해 꼭 여러분이 합격하소서, 그죠? 하소서, 요 시효자 들어간 거, 이 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한다. 그래서 이 신청서를 지방법원에 제출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니은하고 니을. 2번이 정답이 되네요. 우리 이 신청도 시험이 자주 등장하니까 여러분 꼭 정리를 좀 잘 해주시고요. 자, 우리 등기법에 매년 나오는 게 한 문제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하나 등기가 있죠. 뭐냐면 가등기죠. 가등기. 그래서 등기법은 가등기가 1순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가등기 부분을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선 볼게요. 가등기입니다. 틀린 거 물어봤죠? 우리 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는 공동으로 가서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단독으로 가서 할 수 있는 권리자가 두 가지 있죠. 가등기 의무자 뭘 받으면? 그렇죠. 승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가서 할 수 있고, 또 하나 있죠. 여러분 승낙을 안 해주면, 그죠? 법원에 가서 가등기에 달하는 가등기 무슨 명령? 그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죠. 그죠? 이 명령서 이게 판결이라고 있잖아요. 요걸 가지고 단독으로 가서 하는 거지. 법원에 촉탁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가등기는 공동의 원칙인데 요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가서 가등기 할 수 있는 두 가지 있다. 하나는 가등기 의무자 승낙이든지 가등기 가처분 명령서 가져가서 단독으로 가등기 할 수가 있고요. 자, 2번이 여러분 조금 주의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등기했다가 본등기 되면 중간 처분 등기는 본등기를 침해하는 권리는 어떻게 말소하죠? 직권 말소하는데, 근데 그 본등기를 침해하는 권리가 직권 말소하기 때문에 그 본등기가 소유권이냐 용의권이냐 저당권에 따라서 직권으로 말소되는 게 있고 말소되지 않는 게 있었죠. 그리고 대부분 소유권 가등기했다가 소유권 본등기 되면 중간에 있는 소유권 이전 전세권 저당권 다 어떻게 말소하죠? 그렇죠. 직권으로 말소하는데, 직권으로 말소되지 않는 게 두 가지 있죠. 가등기보다 후에 있는 권리가 직권 말소이기 때문에 가등기보다 전에 있는 권리는 직권 말소되지 않고, 또 그 해당 그 가등기에 가압류 가처분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 제한 등기, 즉 가압류나 가처분 이런 것은 직권 말소되지 않죠. 그죠? 근데 용의권이죠. 용의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가등기에다가 본등기 할 때는 동일 범위의 무슨 권만? 그렇죠. 용의권만 직권 말소하지. 전세 준지 팔 수도 있고 저당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직권 말소되지 않죠. 근데 저당권을 가등기했다가 저당권 본등기 되면, 자, 우리 저당권 준지 팔 수도 있고 전세 줄 수 있고 저당 줄 수 있기 때문에 중간 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하는 게 없죠. 그래서 그 2번이죠. 2번 볼까? 2번이 저당권이죠. 저당권 가등기했다가 저당권에 본등기 때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용의권 등은 직권 말소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당권 가등기 나왔을 때는 직권 말소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꼭 5번 먼저 볼게요. 5번이죠. 5번은요 소유권이죠. 그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했다가 본등기 할 때 아까 대부분 다 직권 말소하는데 전 해당은 직권 말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죠. 해당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나 가처분은 직권 말소되지 않죠. 근데 이걸 직권 말소된다 이렇게 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주 등장하는데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렇게 소유권 줬을 때는 중간에 있는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직권 말소인데 전 해당은 직권 말소되지 않는다.
가등기보다 전에 있는 권리나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직권말소 아니고 용의권 가등기 할 때는 동일 범위의 용의권만 직권말소하지 전세권이나 소유권, 저당권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권말소되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 2번처럼 저당권 가등기에다가 저당권 본등기 되더라도 이 직권말소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3번 볼게요. 우리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명의인의 뭘 받아서? 그렇죠.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죠. 자, 우리 가등기 말소 공동의 원칙인데 단독으로 가서 말소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요 가등기 의무자나 요 가등기 상의 이해관계인은 요 가등기 명의인의 요 사람들이 뭘 받아서? 그렇죠. 승낙을 받아서 단독을 할 수 있고 또 가등기는 가등기 명의인 거니까 그 가등기 요 명의인이 자기 인감을 첨부해서 단독으로 가서 가등기를 말소시킬 수가 있죠. 자, 4번입니다. 가등기에서 순위 보존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자, 물권 변동 청구권. 자, 우리 물권을 변동하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죠? 가등기 하죠. 그죠? 그럼 이 가등기 된 것이 양도됐다. 그 얘기는 가등기상 권리가 뭐가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전 등기가 행해지는 거죠. 그 물권을 변동을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등기 하는 거잖아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가등기 할 수가 없죠. 이거하고 다른 표현이죠. 물권을 변동, 소유권을 변동, 이전하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하는 거지. 그게 이제 양도됐다는 것은 그 가등기상의 권리가 뭐가 되는 거죠? 이전되죠. 그럼 요거는 나중에 부기등기 형식으로 해주죠. 가등기 이전 등기는. 그래서 요 표현 하나 여러분 좀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5번이 22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여러분 매년 나오니까 여러분 가등기 부분을 아주 정치하게 여러분이 잘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23번 신탁 등기 나오네요. 자, 신탁법에 따른 신탁 등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우리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가서 신탁 등기를 하죠. 근데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탁 등기 할 수도 있죠. 이때는 나중에 갈 때는 동시에 갈 필요는 없죠. 대신 가니까. 그리고 신탁 등기나 신탁 등기 말소는 수탁자가 가서 단독으로 가서 신청할 수 있고요. 근데 3번을 줘야 됩니다. 지금 주어가 누구죠? 법원입니다. 법원. 법원이 신탁 변경에 재판을 했죠. 그때는 수탁자가 지체 없이 신탁원부의 기록의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게 아니죠. 법원이 했기 때문에 법원인 관공서가 뭐해서 이러는 거죠? 그렇죠. 촉탁에서 행해지는 겁니다. 신청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걸 신청을 통해서 한다. 기록 원법, 신탁 원법 기록의 변경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법원이 누구하고 똑같으냐면 그 법무부 장관 이렇게 나오고 똑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등기관이 할 때는 등기관이 직권해 주죠. 그죠? 자, 그리고 아까 4번 볼게요. 수익자도 여기 나오네요.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탁 등기할 때 이게 나중에 가니까 여기 아까 동시에 신청할 필요는 없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의 부동산에 한 사람한테 맡겨서 불안해서 수탁자가 여러 사람일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소유 관계는 신탁 재산은 조합 재산이니까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소유 관계는 공유가 아니고 뭐죠? 그렇죠. 합유 등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신탁 등기를 봤는데요. 요 신탁 등기도 여러분 자주 등장을 하고요. 아마 24번 문제는 요 극상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24번 문제는 여러분이 안 풀어도 제가 설명을 하지를 않죠. 자, 요렇게 해서 자, 우리 지적법과 등기법을 이렇게 우리 폈는데요. 그래서 점수는 여러분 지적법에서 점수를 따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적법과 등기법 중에서 어디에서 점수를 많이 땄는지 될 수 있으면 지적법에 점수를 많이 되고요. 우리 등기법은 지금 전체적인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정확하게 특정해가지고 물어보는 것 중에서 뭐 가등기, 뭐 신탁 등기, 뭐 말소 등기, 뭐 부기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이런 것은 독립적 문제를 하나씩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혼합 문제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이 조금 틀린 부분이 있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요 신탁을 틀렸다. 그럼 요 문제만 보려고 하지 말고 요 신탁 등기에 관한 내용들을 가가지고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다시 여러분이 확인을 해야 나중에 이렇게 신탁법에 대해 신탁 등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더라도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이제 그 많은 것 다른 것들을 이렇게 많이 찾는 것보다는 지금 했던 것들을 자꾸 이제 반복해서, 왜냐면 우리는 금방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반복해서 여러분이 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이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올해는 많이 덥기도 했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건강 잘 챙기셔 하시고요. 제가 모든 등기를 이제 강의를 마치면 우리 사람은 말한 대로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제가 그거를 외치게 하거든요. 우리 수강생들한테. 그래서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예, 외치고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